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14일 특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건지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스러기 전략 얘기도 합니다. 8표만 넘어오면 되고 지난번에 4표 그중에 이제 사실상 2표기 때문에 6표가 더 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세력과 어려울 거다. 예, 역시 특검의 벽은 당연히 이제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재의결 국면에서는 또 모르겠다. 그러니까 D-Day는 11월 28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구경 기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국면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아직 특검 표결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14일 날 첫 번째 투표를 하고 28일 날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라는 중대 분수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고 이끌리는 여론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걸 굉장히 단언을 하던데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에 노출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김건희 문제가 돌출되고 여기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네. 14일 혹은 28일 그 상간에 그런 육성 파일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이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준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건희 네. 육성 파일 있대요? 뭐 장 소장님 같은 분들은 120%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120% 갖고 본인 있대요, 주장입니다. 자기가? 뭐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장 소장님 불러서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김 여사 궁금하네. 음성만이 아니더라도 네. 김용민 이제 원내 수석이 어제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는 추가 음성을 더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지고 있는 음성들을 아직 본인도 다 못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오히려 오늘 기자회견을 반박할 만한 정면의 이야기들.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도청 그 자체로 대통령이 하야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통령의 거짓말이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은 하야로까지 가게 됐던 국면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대통령의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 또 나온 기자회견에 틀린 해명이 있거나 아주 적극적 거짓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더 문제가 되겠죠. 네. 오늘 기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팩트 체킹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싸하게. 근데 그게 관계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팩트 체킹을 하면서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리포트. 그게 아마도 오늘 굉장히 각광받는 기사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거짓말을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다 찾아냅니다. 대한민국의 영민한 기자들이 어디에 거짓이 있는지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김영선 해줘라. 네. 당내 말이 많네. 이 대통령 육성 나왔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 패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선인 신분이어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이 꼼꼼히 지적을 해줬어요. 2020년 대법 판결에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수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0억을 57억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재임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확정된 그 순간부터 다 적용을 한 거다. 당선인 신분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거 그때 기소하고 저 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한동훈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일을 이제 와서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검사 한동훈은 답하라. 이게 김용남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별로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대학가의 시국 선언이 이어진다 그래서 네. 저는 학생들이 시국 선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 이제 시국 선언도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그 정가에 퍼지는 시국 선언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인천대학교 교수들이죠. 예. 국립대 교수들인데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고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내용도 수위가 높더라고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네. 뭐 즉각 하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 문이었던 것 같고 결국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국민 민심 어기는 대통령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학식 있는 지식인들이 나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인천대뿐만이 아니고 앞서도 보면 뭐 한양대라든가 다른 여타 대학들에서도 이런 물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수들이 영향을 받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또 시민사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집회 대열로 이어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지 기자님? 예, 그러니까 촛불 과거 2016년의 기억들을 소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년의 촛불도 사실 시민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크게 불붙기 시작했고 그 불붙은데 오히려 정치권이 엎으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던 기억도 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마지막에 정치권이 결합을 하면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의도 바깥과 여의도 안에서의 어떤 결합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역사적 변화를 이뤄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보기 어려운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다만 시민사회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정치권의 속도는 거기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16년의 성공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여의도가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네. 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조국혁신당이 서초동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주에 민주당이 서울역 집회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민중대회가 있고 다음 주에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가 있고 아마도 주말마다 다시 또 촛불이 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저도 서울역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네. 아 이거 도대체가 안 되겠다 빨래하다 나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나라가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그 질곡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써온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은 박근혜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7년 만에 윤석열 정권에서 또 이 꼴을 보내? 이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7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오히려 젊은 층들이 많지 않더라. 이제 60대 어르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작년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청년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한창이십니다. 많이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